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제 배웠는데, 그 산업혁명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제목을 좀 봅시다. 제목을 좀 보면, 이 산업화가 이제 사회를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떠한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갔다. 이런 부분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단어를 배웠던 거 있습니다. 이렇게 쌤이 쓰는 대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1번 부르주아가 어쨌든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 노동자들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 노동자들이 들어가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3번 이제 노동자들의 지위와 부르주아들의 이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계로 인한 또는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게 이제 자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 바로 제목에서 봤는데 바로 자본주의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가 더 되면서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이 자본주의의 거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쌤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무슨 주의라고 하면 그 앞에 말을 그냥 보면 돼요.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자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쭉 보면 이제 공장제, 기계, 대량 생산, 뭐 증기기관차, 증기선 이런 거는 팩트로 배웠었죠. 팩트로 배운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 이런 자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이 사람들이겠죠. 산업자본가. 그리고 이 자본을 꼭 얻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노동자. 그래서 이런 산업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핵심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1번으로 배울 건데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 자유방임주의가 뭐냐라고 한다는 거, 일단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를 방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방임하느냐? 바로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 없는 이런 걸 우리가 그 도덕 시간에 배우나요? 야경국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경국가와 자유방임주의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철학적으로 조금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세기에 나온 이념이고요. 이게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방임주의가 뭔데? 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시간에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방임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어떻게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하는 과정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는 이제 자기 수요에 맞는 값을 제시하는 거고,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고, 이런 서로 둘의 합의 관계,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합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서로 합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합의 과정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작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맹신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중시, 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중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 보면 되거든요. 또는 진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가 계속 발전되어 간다는 거라고 하는 거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방임주의는 누가? 바로 산업자본가들이 좋아한다. 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한다. 우리가 돈을 잘 벌 거다. 우리가 돈을 벌면 정부도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런 주의가 바로 자유방임주의고요. 두 번째 보면 사회주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결국에 이런 공장제 기계 공급이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노동자들이 과연 이제 이런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그대로 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한 공장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공장에 또는 내 가게에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받으면 굳이 내가 일을 많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인간이 나태해지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주인은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고 싶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 더 큰 이유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거.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지위는 올라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어디가 맞습니까? 노동자의 지위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요런 게 바로 사회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사고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한국사 때 배울 때 이런 노동자들의 지위,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권리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맞습니다.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이란 걸 설립을 하는데, 이게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사실 이제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이제 겪으면서 도시로 왔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에 가니까 이제 임금을 받게 되고, 기업가 특히 이제 자본가들은 앞서 설명했지만 기계를 도입을 해서 노동자들을 더 쫓아내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럴 거면 기계에 나가라 라고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 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계속 모여드니까 도시 문제도 많아졌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쌤이 세 번째 문제로 자연 문제도 냈잖아요. 그래서 자연 문제는 당연하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석탄을 많이 캐게 되면서, 그리고 철도를 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을 훼손을 하고 도로를 만들게 되면서 길을 내면서 나무를 베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되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문제가 결국 환경 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수업 때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사회주의 또한 똑같은 겁니다. 주의니까요. 사회 문제를 이제 중시하는 주의인데요. 이 사회주의는 뭐냐? 바로 공동분배입니다. 공동분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가 두 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상적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오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상적인 사회주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건설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가 하는 게 바로 혁명 사회주의던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주의를 우리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마르크스보다 엥겔스가 정리를 했는 건데요. 이제 마르크스가 이론을 세우고 엥겔스가 이를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혁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사회자 노동자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주의고, 이러면서 공산주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제 혁명의 단계를 쭉쭉 냈던 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러더히트 운동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 산업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됐는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산업혁명과 오늘 수업을 잘 연결시키면서 이제 수업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산업 문제에 대한 이런 변화들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업 때도 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